안녕하세요, 리치노마드입니다. 요즘 주식시장이 참 대응하기가 어려운데요. 미국장도 변동성이 크고 국내 시장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삼성전자 때문에 들었다 놨다 하는 것 같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뭐 그래도 또 이렇게 좀 복잡한 시간들이 지나가면 어수선한 시간들이 지나가면 또 안정되는 시간이 올 테니까 또 그동안 잘 공부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그 월배당 커버드 콜하고 일반 그 ETF하고 좀 비교도 해보고 포트폴리오 짤 때 어떤 거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지 어떤 걸 좀 고려해야 될런지 이제 그런 부분하고 이제 경제적인 자유를 이루는데 좀 뭐가 중요한가 뭐 이런 얘기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뭐 이제 S&P 500에 많이 투자들을 하시잖아요. 요즘에 이제 S&P 500을 기초자산을 해서 이제 월배당 커버드 콜 상품들 많이 나왔는데요. 이 6개월에서 한 이틀 모자른 이제 상품이 타이거 미국 S&P 타겟 데일리 커버드 콜 상품인데 6개월 놓고 비교를 해보니까 한 1.4% 정도 그냥 일반 상품이 더 성과가 좋았네요. 일단 이거는 배당금 재투자를 이제 고려했을 때의 실적이긴 한데 근데 이렇게 보면 이제 S&P 500이 쭉 계속 잘 가는 것 같지만 사실 이제 이렇게 급락할 때 심리적으로 아무래도 많이 흔들리잖아요. 뭐 이제 이런 급락들이 몇 번 있었는데 그럴 때 이제 아무래도 이런 상품들은 배당금이 들어오니까 사실 하락 구간에서 상대적으로 저는 버틸 힘이 더 있었던 건 이런 상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물론 이제 뭐 미국 투자를 이제 오래 하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어떻게 보면 미국은 그래도 괜찮을 거야라고 하는 약간 소신이 있는 분들은 별로 상관이 없으셨겠지만 저 같은 소심한 사람은 약간 그래도 뭐라도 받고 있어야 좀 버틸 힘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또 다른 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SCHD 투자 많이 하시는데요. 미국 배당 다우존스라는 이름으로 이제 국내에도 많이 상품이 나와 있는데 이 3종 세트잖아요.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커버드 콜 1호. 이게 이제 예전에 플러스 3%, 이게 플러스 7% 상품인데 이렇게 1년간을 비교해서 놓고 보니까 쭉 벌어지죠. 원래 상품이 제일 실적이 좋습니다. 이 플러스 7%짜리는 배당금은 많이 주는데 토탈 리턴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연간 거의 7% 가까운 이런 차이가 납니다. 6.5% 차이 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뭐 플러스 3%짜리도 거의 3% 차이가 나고요. 근데 이제 그냥 열심히 모아갈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요걸 모아갔으면 될 거고 근데 배당금을 나는 활용할 거다 배당금을 써야 된다 이런 분도 있을 거고 또 배당금으로 나는 딴 거 투자할 거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게 나았을까요? 뭐 하여튼 또 그리고 이제 떨어질 때 훅 떨어질 때는 또 마찬가지로 이제 좀 버텨줬을 텐데 하여튼 이런 상황에서의 여러분들의 판단 이거 이 종목 꽤 많이 모으시던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상대적으로 이제 별로 모으시는 분 많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피 쪽을 한번 볼 건데요. 코스피 흐름이 양호했던 상반기 이게 지금 라이즈 200이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피 200하고 위클리 커버드 콜 상품인데 라이즈 200이 잘 갑니다. 코스피 흐름이 이제 아무래도 좋다 보니까. 근데 하반기 들어서 이제 흐름이 좀 시원찮아졌잖아요. 쭉 내려갔거든요. 특히나 이제 막 이렇게 급락도 하고 뭐 이랬는데 나중에 놓고 보니까 물론 마이너스여서 뭐 이걸 마이너스를 비교하고 난리야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하반기 들어서 이렇게 보면은 물론 6개월 비교이긴 합니다. 이 상품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비교를 해보면 라이즈 200이 10% 넘게 빠졌는데 여기는 8.6% 이제 덜 빠지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 보면 특히나 이제 배당을 받으면서 이제 지나간 거라서 이게 상대적으로는 조금 더 버틸 힘이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근데 이제 빅테크도 미국 많이 투자하시잖아요. 저도 이제 빅테크 관련된 종목 투자하는데 이제 빅테크에 투자를 하더라도 어떤 관점에서 이제 앞으로 빅테크가 뭐 얼마나 더 올라갈 거냐라고 하는 본 관점이나 이 빅테크에서 나오는 이 수익들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에 따라서 또 다르게 적용할 수 있겠죠. 이게 지금 에이스 빅테크 탑7 플러스고 이건 이제 일반인 거고 이거는 플러스 15%짜리 한 달에 뭐 1.25%씩 이제 배당을 주는 건데 이때까지 놓고 보면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이제 최근 들어서는 또 조금 차이가 벌어지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거 보면
20.46% 대 17%, 거의 3% 차이가 났거든요. 이 차이가 근데 여기서 벌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여기서 배당을 받아서 쓰시는 분들이나 앞에서도 비슷할 텐데, 아니면은 이제 여기서 배당받은 걸 다른 데 투자하신 분들은 또 다른 이제 관점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짤 때 사실은 뭐 이게 나아요, 이게 나아요 보다는 저는 이 관점에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내 포트폴리오가 공격형이냐 수비형이냐, 나의 성향이나 나의 자금이 어떤 상태냐, 이제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오늘도 아마 축구 그 월드컵 예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축구 경기 전술 포메이션에 보면 무슨 4-4이다, 뭐 3-5이다, 뭐 2-3-5? 2-3-5는 요즘 거의 안 쓰는 것 같은데, 이제 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이제 뭐 남자분들 이 채널에 많기 때문에 뭐 잘 아실 것 같은데, 4-4-2 같은 경우는 수비가 넷, 미드필더 넷, 다음에 공격수 둘, 뭐 이제 이런 전술인 거잖아요. 약간은 안정적인 거를 좀 중요시하는 이런 형태일 거고, 2-3-5는 옛날에 굉장히 극단적인 공격 중시의 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수비 둘만 놓고 미드필더진을 3명 놓고 공격수를 5을 깔고 양쪽에 윙어 놓고 막 무작정 공격해라 뭐 이거고, 당연히 골키퍼는 골대를 지키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내 포트폴리오도 마찬가지로 골키퍼, 다음에 수비수, 미드필더, 공격수를 이제 잘 나눠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이제 구조를 짜야 좀 내가 꾸준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각 종목들의 역할을 고려를 하고, 또 이제 그 역할에 맞춰서 비중도 또 조절해야 되겠죠. 이제 너는 공격수야 하는데 그 공격수의 비중을 2명을 갖고 갈 건지 3명을 갖고 갈 건지 이제 이걸 조절해야 되는 건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제 포트를 갖고 얘기를 해보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제 국내 포트고 이제 뭐 미국 포트인데, 요거 이제 저희 아이 계좌에 하나 딸랑 있는 거라서 이렇게 놔뒀고, 일단 골키퍼는 현금이겠죠. 원화가 될 수도 있고 달러가 될 수도 있고 뭐 둘 다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미국 주식, 한국 주식을 다 한다면 제 계좌에서 제가 생각하는 공격수,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엔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공격수는 미국 나스닥 액티브, 다음에 코리아 플러스 배당 액티브, 이건 이제 국내 시장에 대한 공격수, 이건 미국 시장에 대한 공격수. 인도도 그래도 성장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저는 공격수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엔 주가 흐름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아마존, 알파벳 같은 게 이제 저의 공격수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 아이의 계좌에는 얘가 유일한 공격수겠죠. 그리고 이 미국 빅테크 플러스 15%짜리는 약간 공격형 미드필더 정도?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약간 여기가 미드필더 정도 되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이것도 고배당주 위클리 커버드 콜, 뭐 이것도 배당률은 높기는 하지만 성격상으로 봤을 때는 미드필더 정도로 보는 거고, 수비수로 놓는 거는 이제 뭐 미국 배당 미국채 혼합이나 이런 커버드 콜 채권 혼합 액티브, 이것도 채권형 상품이라서 여기 이제 미국 하이힐드 채권이나 등등등 이런 거에 들어가 있는, 이렇게 해서 저는 포트폴리오를 짜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혹시 어떻게 짜고 계신가요? 그리고 이제 뭐 이 비중은, 저 같은 경우는 미드필더의 비중이 조금 높습니다. 좀 안정적인.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 이제 수비진들도 좀 많이 보강을 해놨고, 하지만 또 공격은 안 할 수가 없어서 공격수들은 똘똘한 공격수들로 이제 밀어붙여 하면서 이제 하고 있는데, 또 이제 이렇게 포트를 짜놨어도 배당금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유연성을 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나오는 배당금들을 상황에 따라서는 여기다 넣고, 뭐 여기서 나온 배당금을 여기다 넣기도 하고, 뭐 이제 이런 형태로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어떨 때는 당연히 제가 뭐 생활비나 이런 데 쓰기도 하고, 또 조금 여유가 있을 때는 이제 요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때 상황을 놓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여기서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더 사기도 하고 이제 공격적으로 운영하기도 하고, 이제 뭐 그렇게 하면서 유연성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너무 올랐네, 한국이 너무 빠진 거 아니야, 뭐 그럴 때는 이제 뭐 여기다가 넣을 수도 있을 거고, 이제 뭐 그런 형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유연성을 만드는 형태로 운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하여튼 이렇게 좀 그래도 내 전체의 틀이 어떻게 잡혀 있나를 한 번쯤은 다시 생각해보고 좀 포트폴리오를 설계해야 그래도 짜임새가 좀 있지 않을까. 무조건 공격수만 다 놓을 수 없잖아요. 골키퍼 안 놔두고 11명이 가서 공격만 할 수는 없으니까. 하여튼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일단 경제적 자유를 잃을 수 있는 비결이라는 살짝 사족을 좀 달아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이 표현을
오프라인에서 미팅할 때나 뭐 요거 강의를 할 때 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꾸준함과 간절함이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열쇠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꾸준하게 노력하고 간절하게 노력하고 계신가요? 이제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제 얘기를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최근에 제가 조금 일이 있었는데 이제 한 1년 동안의 제 이제 체중 얘기입니다. 체중이 거의 뭐 변화가 없죠. 제가 이렇게 기록을 했다는 건 12개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각 날짜별로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맨날 다이어트 하겠다고 마음은 먹어놓고 몸무게가 잘 안 빠집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거기서 뭐 별 큰 차이가 없는데 최근 들어서 확 빠졌습니다. 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요 지금 거의 한 달간의 기록을 조금 더 자세히 보자면 제가 아마 이때가 10월 중순쯤 됐을 텐데 83.4kg 제 몸무게까지 공개하네요. 83kg까지 나갔다가 77.7kg까지 뺐습니다. 요 날이 언제냐면 수학능력 시험 보는 날이었거든요. 저희 아이가 이제 수능을 보는 날인데 아이 보러 공부만 열심히 해 뭐 이렇게 하기가 좀 그래서 아빠가 너에게 그 행운의 숫자 7을 3개를 너에게 모아주겠다라는 이제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뭐 그 전부터 한 100일 전부터 약속했던 건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막판에 이제 한 달 동안 거의 벼락치기를 한 건데요. 그래프가 뭐 급격하게 떨어지죠. 근데 어찌됐든 제가 목표를 달성을 했습니다. 이게 간절하니까 되더라고요. 이 먹는 것도 확 줄이고 운동도 더 열심히 하고 해서 이제 맞췄는데 이게 간절하니까 되는구나. 맨날 뭐 다이어트 한답시고 말은 했는데 잘 안 됐었는데 간절하니까 되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제가 요즘 부동산 강의를 듣고 있는데 여기에 1000명이 넘게 들어가 있는 단톡방입니다. 근데 이 단톡방 보면 맨날 아침에 막 5시 반부터 안녕하세요. 이제 그 아침형 인간, 뭐 미라클 모닝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 그리고 새벽 막 1시 넘어서까지 질문하고 대답하고 서로 응원해주고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와 정말 열심히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성공하시는 분들이 있구나라고 이제 저도 좀 자극을 다시 받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목표가 좀 뚜렷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이제 뭐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도 좀 느슨해졌었거든요. 그래서 성공에 이르는 비결은 사실은 간절함과 실행력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는 요즘입니다. 여러분들은 경제적 자유에 이를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여튼 오늘은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한번 해봤던 하루였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들 계속 듣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